살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밑에 풀뿌리부터 뼛속같이 어렸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또 화이트 칼라들의 또 우리 서울대 출신들의 또 우리의 그 1만 명의 그 사람들의 그 사실 그 시험 보지 않고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뭐 그 하나의 학력 프리엠으로 또 기득권의 프리엠으로 그 다음에 또 금전적인 부모들의 그 프리엠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사법부에 관련된 뭐 검사가 돼야 변호사가 돼야 뭘 돼야 학교가 나와야 그들이 다 장악해서 이 사회를 그들 속에서 바라보는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이렇게 너무나 많지 않나. 근데 사실은 육법 전서라는 것이 또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게 큰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6급, 7급 뭐야 공무원들이 옛날 고시부터 세답니다. 그것이 지금 무거운 것들이. 그보다도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한계라는 게 무슨 큰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능력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나같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는 건데 그걸 풀어가려고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 적은 팩트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말하자면 그 전문적 또 그런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좋은 의견들이 건강하게 수용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회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건 내 자신도 그렇지만 인간이란 건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데 그 많은 요구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절제할 것인가.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나주목이라는 그 오래된 도시, 저도 1200년 된 도시, 또 1000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1000년의 또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또그 고립타탑 해가지고 결국 문화와 역사와를 계속 주장하고 그 우리 그 이렇게 뭐 경주로 가보면 좀 잘 돼 있죠. 그런데 주장했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제적인 있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광과 문화가 뭡니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 가짜 관광객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뭐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행사를 하고 뭐 관광 문화에서 뭐 관광객이 뭐 50만 명에 100만 명이 있는데 그게 뭐가 저런 사람 전부 버스를 통으냐 그들이 뭐냐 10번 20번 왔다 갔다 한 거기 관광객이 진정한 관광객은 진짜 우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있잖아요. 진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보면 그래서 융복합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정치를 많이 했다고 내가 박사라고 또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는 그런 인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 왜 그냥 한 사람이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우리 양승진 회장님 같은 경우도 공직자만 한 30년 이렇게 나오면 되게 훌륭하신 분이요. 근데 30년 동안 갇혀있는 하나에 있잖아요. 영혼 없이 뭔가 그 틀 속에서만 30년 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빈틈이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20년이나 30년을 진짜 이것저것 그 복합적인 그런 측면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집단의 앞으로 양성의 문제, 지금 최근에 뭐 교육 문제가 뭐
어메니티에 뭐 체험관광이라고 해서 동네 뭐 산속에 들어와서 뭐에 들어서 뭐 용천에 가서 뭐 풀베기부터 시작 별거 쓰레기까지 다 하는데 그것 자체까지도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연대 뭐 아까 치면 사회단체 이제 뭔가 부정과 비리의 뭐 감시라든가 뭐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가 아까 금방 융복합을 하기 위한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뭐냐면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그놈을 융복합해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리더들이 네. 그걸 얼마든지 할 수 만들고 있어요. 우리 저 백달의 후보님이 그동안에 보아한 우리 나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참 그 한없이 박수를 보내고도 싶고 또 아니면 이런 건 너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뭐 제가 이제 말씀이 좀 조심 지난번에 우리 정 대표님하고 한 2시간 할 때는 갑자기 그냥 둘이 쳐다보고 이렇게 누가 보면 연애하듯이 막 히히 하면서 아무튼 이제 시장님 굉장히 워낙 이제 김재도 시장님의 스케일이 네. 계속 강조하시지만 리더십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떤 개인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고 또 시각이 나주를 이미 벗어나서 뭐 남북 통일 문제에서부터 뭐 세계사적 관점까지 갖고 계시면서 아까 첫 화두가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차원이 조금 다른 이제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차원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워낙 시장님 스케일이 크셔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결국은 이제 제가 그런 질을 한번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 전통, 나주가 갖고 있는 이렇게 아직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석이 되지 못한 채 원석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외지인도 말씀하시고 내지인들도 참 스스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럼 왜 그러면 안 됐을까요? 잘 그렇게 했는데 자칫 이 질문이 잘못하면 뭐 이전에 시장 이전에 의원들을 혹은 지역의 어떤 여러 활동가분들을 잘못했다고 집착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절대 않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거는 이 지역 사람의 역량만으로 되지 않는 어쨌든 국가적 차원 예를 들어서 호남의 홀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아마 상당히 크죠. 호남의 홀대, 호남의 문화와 역사를 홀대하는 이전의 정권들의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책임들이 크기 때문에 단지 이게 뭐 시장, 전 시장, 뭐 국회의원도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이제 일단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좀 비판적인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것도 또한 탓할 수 없는 게 있지만 지역 언론, 소위 말하는 지역 신문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회가 아까 우리 시장님은 이제 개인의 리더십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셨지만 저는 동시에 그것을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역의 언론,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와 비판과 어떤 그런 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장님의 그런 스케일적 차원의 어떤 그런 비전과 어떤 그런 포지셔닝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는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의 역량과 언론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보건대 지금 제가 보는 관점도 그렇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도 걱정하는 게 분권화를 하고 싶지만 지방 분권화를 하고 싶지만 중앙정부가 걱정하는 것은 뭐 우리 지방 사람들끼리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연 지방 분권할 준비가 돼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지방 분권할 역량이 있느냐 재정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줬을 때 쉽게 말하면 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마냥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계층이나 혹은 지역 리더들이나 또 토호 세력들이 소위 말하면 좀 심하게 잡아서 말아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그런 속에서 제가 조금 거칠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런 어떤 시각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 중앙정부도 지방분권화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보냐면 언론의 활성화, 지역 언론의 활성화,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나주의 그 문제 지점은 결국은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자조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병화 문제 같은 경우가 저는 왜 이렇게까지 장기화돼 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지역 분열을 만들어 왔냐, 이 원인은 결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언론의 역할이 가장 문제지기 않았나. 그러니까 시민사회. 그런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시장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럼 강시장은 잘못한 거냐 막 이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결단하지 못하고 자기 주도권을 갖고 마땅히 해야 될 결단을 못한 것이 일차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마한 배경도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행정의 혹은 정치의 어떤 그 리더십 부재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화가 좀 많이 났었던 그래도 그 있었던 책임 있는 거고. 후보니까 이러지만 이제 시민사회 역량이나 언론의 책임 당연하죠. 그 당연한데요. 예,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또 우리 옛날 조중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이버고 있고 기업이 또 금전적인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나중에는 사실상 언론이 그 조금 자생적인 기본적인 그 최소의 시스템이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23년 된 언론사인데 왜 그냥 이 사무실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못해도 150, 200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또 하니까 근데 지금 나중에 언론이 그 자체적으로 언론에 기자들 봉급을 주고 시스템을 작동하고 자기가 정신 차려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기자들이 갖춰질 수가 없습니다. 갖춰질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언론이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해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아까 법에 의해서 또 시스템을 거쳐서 다 관리 대상의 하나의 단체의 읍면동이라든가 또 국가의 하나의 시스템에 그 배속된 그 시민 단체일 뿐이지 우리가 민간 단체 전라남도 33호로 등록된 단체예요. 그렇지만은 저 하나의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진짜 시민 단체가 있는데도 그 세율도 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뭐 언론 재단이나 뭐에서 뭐 약간의 뭐 콩고물을 뭐 뿌려갖고 이렇게 지방 그 신문 뭐 이렇게 지원한다 뭐된다 뭐 시스템은 됐지만 그게 전부 허사였고 나는 이제 지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지방 분권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가 또 지방의 여러 가지 그 언론과 시민단체의 그런 문제를 여긴 것은 깊숙한 내용 그 자체 언론 지금은 좀 될 수 있을지 몰라겠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병이 안 되는 우리 유튜브라든가 또 SNS라든가 또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이 페퍼에 간 언론은 거의 사라지는 꼴이 되고 이미 일주일 단위 뭐 뒤에는 이미 10분 내에 언론이 나오고 1분 내에 시스템이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하나의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 자기 얼굴 또 시스템에 활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좀 너무 많았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우리 백 후보께서 뭐 나주방송이라는 언론을 이렇게 하고 뭐다 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막 지탄을 받습니다 언론. 뭐 언론이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누구들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들이 밥도 못 먹은데 어디 가서 거기서 무슨 기사를 갖다 그 보도자료 내지는 아니면 청탁 그 저 뭐냐면 기사 있잖아 이런 것에
또 어떻게 보면 광고 하는 데 있잖아요. 뭡니까 그것이 저 마케팅이 있잖아요. 홍보 기사를 써주는 이런 꼴이 돼갖고 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현실이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이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런 그 부분을 문제죠. 제가 정리를 잠깐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실에 나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전국에 언론에 다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수히 쏟아지는 언론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존 투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또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론은 이제 종이 신문의 시대가 끝났고 개인이 신문을 생산하고 누구나 뉴스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지금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이미 이 사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정론 집필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론 집필을 하지 못하는 게 단지 시스템의 문제,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이거 나가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욕을 또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건대 이 지역에서 신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문제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던지는 그런 역할은 상당히 저는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술의 문제인지를 떠나서 결과는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SNS에서 사실은 이제 좀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근데 SNS에서 알려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지역사회 문제를 가감없이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직접 제가 어떤 LG라든가 열병학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싸운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세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던지고 이슈를 던지고 그걸 짚고 분석하고 심층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문제 의식들을 상당히 저는 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저는 언론인이 아닌데 SNS 언론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역의 언론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만큼 그 역할이 온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언론의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최근 들어서 보고 앞으로 그 과제로 네, 저는 그래서 노력했던 그걸 하나의 앞으로 과제로서 지금 던지는 던지는 거지. 원래 시민사회가 뭐냐면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저 우리 시민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저 뭔가 시민이 만든 그렇죠. 국민이 만든 후원비로 운영되죠. 후원비로 운영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민간같이 시민단체가 여기 전 시장님도 계시지만 시민단체가 콩고물 기껏 해봐야 돈 더 홍보한다고 돈 한 몇백만 원 해가지고 그때 프랑카드 치고 해갖고 그거 결과물 내야 되고 그것이 시민단체 지원이 아니고 좋게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면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백달의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언론이 있냐? 그리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동기부여나 여건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냐? 좀 없거든. 응? 또 동시에 시민운동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민운동도 정말 진정으로 나중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 성숙이 될 수 있냐 그런 자질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백달의 그 후보가 말씀하신 중앙정권이 보는 지방 분권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나는 봐요.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제 얼마든지 지방 시대를 연 것으로도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분권은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립됐다고 봐요. 아마 이 문재인 정부나
어떤 다른 정권이 들었습니다 하더라도 지방 분권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진행될 걸로 보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제 생각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사회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형성이 되지 않고는, 지금 우리 백다래 후보가 얘기하신 말씀이라든가 우리 영상감닷컴의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우리의 바램이고 우리의 어떤 소원이고 기다림이지,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게 갖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론을 항상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가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단 말이야. 예?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적 기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혼적 가치를 이 사회에 헌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나 존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리더로서의, 그래서 그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백다리 후배님하고 후보님하고 특히 여성 지도자들하고 지금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게 대단히 좀 유익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논제가 너무 산만했어요. 그래 산만했는데 문화, 들으신 분들은 또 다 알아들어요. 나주 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걸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문제는 최후의 문제고, 나주 영상항유 문화권에 대한 제일 고민을 많이 할 사람이 나주시장이에요. 만일에 용역비를, 나는 내가 20년 전에 시장할 때 어설프게 문화 건들지 마라. 어설프게 건들다 보면 망친다. 그러니 유구조사에 충실해라. 그건 내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그때 IMF 때 제가 시장을 했을 때요, 우리 경제가 회복된다. 우리 경제가 큰 만큼의 우리는 더 많은 문화 공원 개발에 대한 예산을 중앙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건들지 말고 유구조사에 충실하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주시 재정으로 50억 정도 용역 발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주시가 지금 정말 앞으로 나주 뭘 먹고 사냐, 100년 동안 앞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한 1차 산업의 융보합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문화예요.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이 나주 공동체가 먹고 살아야 할 방향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문화 문제인데, 예? 문화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50억 정도의 용역비라면 나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어. 그래서 영상항 유역권의 문화의 기본 틀을,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전남도와 협력해서 호남의 마지막 문화 보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누군가가, 난 그래요,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됐든 나주 출신 시장이 됐든 가장 큰 족적은 그거다. 역사 문화의 마지막 이쪽에 영상강 나주의 문화권 개발 복원 사업을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가장 크게 기억될 사람으로 남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백달 회사께서는 아까 그 언론이나 시민단체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사실 기업인들이 또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한 분들이 사회적 자본을 자 미래에 진짜 뭔가 균형과 견제 그다음에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키워야 되는데 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야 돼요. 그 투명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서 그들의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대해야 아까 지방 분권을 하더라도 진짜 뭔가 제4부 5부로서의 그 기능을 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되고 가식 없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시장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했어. 그걸 말하자면 제대로 그 인프라를 깔아놓을 사람이 시장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그 재단법인이 사실은 뭐 교육재단 뭐 너희들 재단법인이 만들어 있지만 돼. 사실은 진짜 지방에 자기를 견제하는 언론의 그 뭔가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재단은 그러니까 그게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이자업이라도 해서 하나의 그 언론들이 그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미래 자기는 시장 4년 내지 뭐 3년만 하면 끝이지만 그 그림은 우리 나주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끝없이 가야 될 아주의 자산을 전혀 안 막을고 결국 그들이 뭐냐 언론이나 시민단체 길들이기 운동 또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의 배속돼 가지고 있잖아요 눈만 깜빡하면 깜빡이 운동 이런 경우가 아니, 지금 시장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깜빡이 운동이에요 깜빡이 운동 그래서 우리가 그거 와가지고 막 입은 닫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얼쑤 박수만 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는 매기적인 기능 뭔가 그 사람들이 갖고 의견을 내서 그 좋은 시너지를 받아서 시장에 반영하는 또 언론이 비판적인 기능이 아니라 대안적인 측면도 자꾸 생산해주고 끊임없는 그 민주주의 속에서 자본주의 속에서의 비판과 대안이 계속 오고 가는 그런 하나의 나주의 그 그릇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달의 후보가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양승진 우리 우리 민주평화당 부위원장도 한 말씀 하셔. 네, 지금 다 이야기 참 잘 듣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라고 봅니다. 나주라는 데를 서남권의 중심지역 해양도시의 마음권역이거든요. 아까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도 나주가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초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영산강은 138km 그 짧은 구간이지만도 인접해 있는 시군이 있어요. 그리고 도에서 중심을 가지고 인접해 있는 시군이 협조를 해야 돼요. 지금 말해서 도에서 100억을 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재정이 좀 있는 데는 30억을 내고 20억을 내서 규모를 한 300억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돈을 한 1000억을 가지고 국가에서 한 50% 대주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야 이 마한 문화 권역이 되지 정부에다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신라 권역 같은 데는 가야 권역 같은 데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는 그 훌륭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유적을 개발을 못한 거예요. 왜? 자본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품권이고 무엇이고 뭐 다 그런 참 뭐라 할까 선심성 인사고요. 정말로 우리 나주가 살 있는 문제. 아까 100년, 200년은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문제는 이 관광이다. 관광인데 그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이 전라도는 중국어 많은 문제, 최부선생의 그 기록 여행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해가지고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무안공항이 있어요. 무안공항과 연계된 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가 지금 우리 나주입니다. 지금. 그 더불어서 이제 혁신도시가 왔어요. 혁신도시가 왔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문제. 원도시는 죽고 있습니다. 원도시만 개발하는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고 이 마한 문화권은 도지사가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걸어가지고 한 것이 나는 좀
좋겠다는 내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나주가 지금 옛날에 천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고사를 지낼 때는 제사를 지낼 때는 하늘에 있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 땅에 있는 신이여 모두 고한다. 천지신명께 고하노라. 그리고 누구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금성산이 이 명산이 아니라 영산입니다. 영산. 영원한 영자. 근데 이게 고려 때부터 그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제사를 상반기, 하반기, 4월달, 10월달에 했었어요. 10월달은 추수감사절이고, 4월달에는 농사 잘 지고 국가의 안민을 유지한 거였고, 그럼으로써 삼벌초 모든 문제, 몽고 환경의 문제, 동학 문제를 거둔 데가 우리가 지금 나주가 국가의 중심이 된 문제가 나주는 뚫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정신적 어떤 맥락을 가지고 한다면 금성산 개발이 아니라 제가 한 15년 전에 썼던 것이 금성산을 도립공원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 나주 시민들이 그 휴양지로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장성이나 장흥 같은 데는 편백나무가 우러져 가지고 나주 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여름에 피톤치를 지금 만구하고 건강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100년, 나무로 보면 100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주에서나 나주도 이사 오신 분들 오면은 나주시장이 그 사람은 나무 목을 지어서 이름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 단위로 만들어 준다면 4월달이나 10월달에 추수하고 관리를 하면은 전체 금성산이 우리 시민들의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왜 금성산이 또 문제가 되냐 그러면은 451m밖에 안 된 이 파간 이 산이 사당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참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문헌이 다 있어요. 상실, 중실, 하실. 그 다음에 이조당하고 또 국제사라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배를 출항하면서 우리 남군 참 귀향해달라고 그런 비는 곳이 5개 사당이 있습니다. 그 사당을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적도 다 있어요, 지금. 종교를 떠나서 우리 유적이, 선조들이 했던 유적이 발굴해가지고 사당을 지어 놓으세요. 그럼 무속인들이 우리의 전통은 무속인입니다. 그 무속인을 봄하고 가을에 축제를 합시다, 우리가. 그런다면 대한민국 없는 일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주는 역사 전통의 어떤 태도 속에서 어떤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1시간 한 12분 정도 회장님. 이렇게 지켜보신 했는데 소감. 하여튼 아니요.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편집 없이 그냥 이렇게 토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뭐 기초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하고 해서 뭐 우리 의견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실 이제 하나의 우리끼리 일단 해보는 이야기죠. 그렇죠. 의견이니까 또 경험 있는 분들의 또 그래서 SNS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은 우리 백달의 우리 후보가 또 SNS에 또 자기 얼굴도 내야 되니까 한 3,000명 정도가 이걸 볼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한 5,000명이 볼 것이어서. 근데 사실은 저도 보면은 왜 편집 없는 세상을 이렇게 자꾸 주장하냐면 모든 것이 의도적인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또 다 정리된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고 또 뭘 하려면 진짜 오늘은 뭐 볼펜 세 자루하고 또 전혀 우리 시장님도 또 내공이 있으시고 말 아주 잘하시고 많이 훌륭하시고 제가 깜짝 놀래 너무나 훌륭하시 자주 듣기는 하지만 또 우리 백여사님 또 우리 백우원님 우리 양승진 또 우리 한진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 하여튼 원래는 한 다른 시간당 이렇게 토론을 좀 할 줄 알고 나주나 하순에 대해 5시간 정도의 우리가 언고 없이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지역의 리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농정 뭐 분야별로 해서 조금 오늘 몇 시간 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좀 너무 그 뭐야 계획되지 않는 상황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서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논쟁 학주인 것을 여러 분야로 나눠 가지고 각각 그 매듭을 짓고 넘어가고. 근데 오늘 백다리 여사가 저 후보님 말씀을 그 사회 문제고 지방정권 문제고 나주의 언론 문제고 시민사회 운동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문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잘 또 정리를 하셨고. 네. 아니 우리 백달에 저 후보가 떡도 몇 개 가져오고 또 그랬으니까 또 제가 네. 한 가지 좀 빠진 게 네,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영산포 포구 문제가 이전에 4대강 할 때 700억이라는 국비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일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데가 있어요. 그런다면은 지금 죽산포가 지금 덕후가 12m밖에 안 돼요. 그다음 세월호가 2,755m입니다. 2,755톤이에요. 그럼 영산포가 내륙에 있는 강으로서 배 운하를 복원한다는 것은 2,000톤이면 충분해. 2,000톤이면은 중국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산포를 지금 이제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좌하는 12m고 우한에다가 한 20m 내 25m의 덕후를 하나 신설해서 2,000톤이 영산포에 출항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다 하면은 영산포라든지 이 나주가 아마 영산강의 젖줄로 인해서 획기적인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네.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떡도 갖다 주시고 우리 백달 저 우리 후보 저 마무리하시죠. 아까 이제 언론 시민 사회 문제는 앞으로 그 굉장히 그 아주 혁신적이고 급속도 아주 빠른 속도의 변화가 가능한 지금 영역이 됐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던진 문제 제기는 앞으로의 또 방향성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의 언론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한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대 지역의 정치 개혁 그리고 지방의 그 민주주의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지금 중앙 정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박근혜라는 그런 어떤 정권을 끌어내릴 정도의 이 역량이 생긴 게 한국의 민주주의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 민주주의는 하나의 여전히 과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를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한번 더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지난번에 두 번째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상당히 중구난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마 들으시는 시민들은 그 속에서 문제의 지점을 상당히 지금 저는 찍어냈 이게 분들이 진실을 많이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왜 민주당 백다리가 왜 민평당의 김대동 시장님을 먼저 만났나 이런 시각까지 온갖 시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영상은 거짓 없이 네. 편집 없이 나가는 것이고 네. 글은 기자의 의견이 들어가 버리고 네. 사회에 보는 시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편집 없는 세상, 네네네. 편집 없는 건데 네.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개인의 침해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금방 우리가 이 발언을 할 때 또 개인의 또 문제를 우리가 지적했던 이런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양해를 다 이제 서로 수용하는 거죠. 예. 아니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해관계상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에.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저는 들으시는 분들이 정 대표님의 반론과 애로사항 제가 원론적으로 그 돌직구 날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아마 이해하고 보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또 정 대표님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현재 우리 언론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도 아시는 거고 또 그런 게 변명을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현실의 문제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또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실적 모르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을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전곡을 찔렀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무편집으로 나가는 그 장점이 그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우리 전 나주 시장님 또 우리 백달의 더불어당 후보님
양승희 회장님, 우리 한진현 우리 선배님, 장시간 1시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하여튼 뭐 이게 유튜브를 통해 영상닷컴에 이렇게 게시하려는데 동의하시죠? 네, 네. 자, 이상으로 다음에 또 방송 이런 마치도록 자리를 계속 예. 마치죠. 기회가 있으면